35세에 모든 것을 버린 남자. 35세에 모든 것을 버린 남자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사랑하는 아내와 5아이, 파리 중심가의 넓은 집. 증권 중개인 폴 고갱에게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월급은 넉넉했고 주말이면 취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화가가 되겠소.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35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겠다니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하지만 고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게 아니오. 1883년 고갱은 정말로 증권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그림만 그렸습니다. 가족은 가난해졌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갱의 그림 한 점이 수백억 원에 거래됩니다. 전 세계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남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함께 고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선택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성과 의지. 고갱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먼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알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는 2가지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성과 의지입니다. 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을 다녀라. 월급을 받아라. 가족을 먹여 살려라. 안정적으로 살아라. 그게 정상이다. 하지만 의지는 다르게 말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내 영혼이 원한다. 이게 아니면 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성과 의지가 충돌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지를 따릅니다. 고갱이 그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삶은 의지를 따를 때 시작된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고갱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은 겁니다. 35세에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팔리지도 않는 그림을 그리겠다니.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의지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나는 화가여야 한다. 그래서 고갱은 선택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의지를 따르기로. 증권맨이 화가가 된 이유. 고갱은 사실 미술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페루에서 보낸 시간, 선원 생활을 하며 본 이국적 풍경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증권 중개인이 되었고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말마다 그림을 그리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리며 전시회도 구경했습니다. 그림은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40대를 앞두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늙어 죽을 순 없다.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걸어 사무실로 향하고 숫자를 다루고 저녁이면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살. 안정적이지만 뭔가 비어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삶의 진자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오고 권태를 견디지 못하면 또 다른 욕망을 찾는다. 고갱은 이 진자 운동에 갇혀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물건을 사고 잠깐 만족하고 또 권태를 느끼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영혼은 메말라 갔습니다. 고갱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미 있는 고통.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갱의 그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했습니다. 아내 메테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버렸어요. 우리는 끝이에요. 메테는 아이들을 데리고 덴마크 친정으로 갔습니다. 고갱은 혼자 남았습니다. 40대의 직장도 가족도 돈도 없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게 왜 그랬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고통을 통해 완성된다. 고통 없는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갱은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외로웠지만 진실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증권회사에 다닐 때는 돈은 있었지만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난해도 영혼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미 있는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미한 안락보다 의미 있는 고통이 낫다. 고갱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난해도 외로워도 비난받아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의지였으니까요. 타히티로 떠나다 놀라운 결정.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갱은 프랑스도 떠나기로 합니다. 1891년 43세의 나이에 남태평양 타히티로 떠났습니다. 문명을 벗어나 원시의 땅으로. 모두가 말렸습니다. 거기 가면 죽어요. 하지만 고갱은 떠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때 얻어진다. 타히티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고 병에 걸렸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고갱은 그곳에서 평생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그렸습니다. 강렬한 열대의 색채, 원주민들의 소박한 삶, 자연과 인간의 조화. 고갱의 그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술은 현실을 모방하지 않는다. 현실 너머의 본질을 드러낸다. 고갱의 그림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진처럼 정확하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색과 형태로 감정과 영혼을 표현했습니다. 끝까지 의지를 따른 남자. 고갱은 타히티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1903년 5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족과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습니다. 생전에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갱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 중 하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다. 그 질문 자체가 삶의 의미다. 고갱은 평생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림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그의 답이었습니다. 고갱은 행복했을까?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고갱은 행복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족을 잃었고, 가난했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다.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이다. 고갱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했습니다. 타히티에서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자유롭다. 나는 외롭지만 내 영혼과 함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승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고갱은 죽기 직전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몸은 병들었지만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 있다. 고갱은 화가로서 대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그의 승리였습니다. 고갱이 증권회사에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안정적으로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갱은 선택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우리는 지금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라. 당신이 선택한 길이 곧 당신이다. 고갱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후회 없이 자기답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갱과 함께 살았던 또 다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